자, 오늘 1월 21일입니다. 시장 변동성이 좀 많이 크긴 한데 시장 상황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위협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시 시작인 것 같긴 합니다. 일단 그 부분하고 일본이 금리가 폭등이 되면서 일단은 시장의 변동성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커져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나스닥 위주로 일단 보기는 하는데요. 2.39% 정도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 일단 시장 안에서는 조금 걱정을 하는 게 이전처럼 이제 시장이 좀 큰 폭으로 폭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우려가 있긴 한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하고 유럽 간의 관세 전쟁 가능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덴마크 그린란드 쪽으로 이제 군대를 파견하고 있는 8개 국가에다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덴마크,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같은 이러한 국가들의 10% 관세를 일단 진행을 하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협상이 또 안 되는 경우에는 25%까지 관세를 물리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간의 갈등으로 프랑스산 와인은 샴페인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렇게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세 부분이 많이 좀 불안해지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이는데 유럽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유럽이 가지고 있는 채권들을 이제 팔아버리는 거죠. 미국 채권을.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모든 채권을 지금 팔겠다 이런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표면상으로는 미국의 재정 상태가 그다지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미국 국채의 위험도가 좀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팔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린란드 관련된 부분과 미국이 유럽의 관세를 부과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반영이 있지 않냐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한때 4.313까지 치솟으면서 채권 가격도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채권 가격이 급락을 하면 일단은 채권을 팔면 채권 가격은 급락하게 되고 채권 가격이 급락하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근데 지금 덴마크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유럽이 전체적으로 채권을 팔 수도 있지 않냐라는 위기감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이게 바로 셀 아메리카 채권 부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은 미국 국채와 주식을 한 8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덴마크 연기금 부분의 매도 부분은 월가에서 봤을 땐 그다지 큰 물량은 일단 아닙니다만은 이게 이제 시작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담감이 일단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리스크는 그러니까 요거는 앞으로도 뉴스프로를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유럽에서 미국의 채권 자체를 이런 식으로 이제 팔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미국도 버틸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물음표를 좀 던지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막 치킨 게임 하듯이 누가 하나 죽기 전에는 그런 식은 일단 아닐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시장의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국채금리가 폭등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일본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0년 만에 최고치인 3-4%를 기록을 했고요. 40년물은 대상 처음으로를 돌파를 했습니다. 원인은 일본 총선 부분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그 공약에서 대규모 재정 부양책 편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카이치 총리 그 부분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경우에 대규모 재정 부양책을 편다든지 하는 부분도 이번에 원래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처음에 당선이 될 때만 하더라도 작은 여자 아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죠. 근데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 포인트를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중국하고의 어떤 전쟁 부분 그 무역전 히토리 전쟁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일본을 보는 시각 자체가 조금 바뀌고 있지 않나 이렇게도 조금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본의 초금리 부분은 그동안 글로벌 유동성 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이 부분이 일본으로 자금이 이제 회귀를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유럽이라든지 한국에서 자금이 일본 쪽으로 회귀하기 시작을 하면 회귀한다는 얘기는 이제 달러성 자산을 일본으로 넣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만약에 미국에 있는 자산이라면은 미국의 달러를 팔아야 되죠. 미국에 이제 채권 팔고 난 다음에 나오는 그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야 되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엔캐리하고 연관이 되려 그러면 엔화가 폭등하는 모습이 좀 보여야 돼요. 거기 폭등하는 모습이 안 나오면 사실은 엔캐리에 대한 부담감은 거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엔화가 뭐 폭등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은 일단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엔캐리를 미리 겁낼 필요는 없다.
근데 만약에 엔화가 폭등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기본적으로 엔캐리에 대한 위험성, 이게 시장 안에서는 마켓 아마겟돈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시장 유동성이 확 줄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일단 좀 생길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엔화 강세로 가는지 여부를 조금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또 미국입니다. 연준 의장의 인선의 불확실성 부분이 일단 있다. 이번에 이제 매파 성향이 강한 케빈 윌시 전 이사의 지명 확률이 60%대로 일단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미국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부담감, 그리고 금리 인하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지금 무역 갈등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미국 내 페드의 리스크라든지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막 지금 섞여 있는 상황이라서 쉽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전에 고점이 여기를 잡았는데요, 이번에 어쨌든 고점이 낮아진 형태입니다. 지금 이게 패턴선으로 이렇게 지금 그어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완만하게 아래쪽으로 지금 떨어지는 패턴선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위에서 제가 이렇게 패턴을 이렇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패턴을 깨고 내려온 상태거든요. 이거는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봐야 되는 게, 미국 월가에서는 그래도 나스닥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스닥이 나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뭐 반등을 한다면은 피보나치를 한번 갖다 대 보도록 하죠. 여기서 올라가는 부분에 피보나치를 갖다 댔을 때 반등 포인트는 거의 다 온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보시면 22,860포인트 언저리가 첫 번째 반등 포인트고요. 두 번째 반등 포인트는 22,640포인트 언저리가 반등 포인트로 보입니다. 반등을 해서 전고점 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이게 전고점 넘지 못하고 여기서 지금 까만색으로 그어드린 투자선 근처에서 부딪혀서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그럼 미국은 일단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이 상방은 아니거든요. 이전에 상승으로 올라오던 부분은 이미 붕괴가 되죠. 그렇죠? 붕괴가 되는 모습이 일단 있고, 그 이전에 추세선을 잡아보면은 이렇게 올라오는 선이 있긴 한데 굉장히 아래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안 무너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반등을 할 때, 반등을 해서 올라가는 흐름에서 이전 고점을 넘는 모습이 일단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시장이 강세로 계속 간다라고 볼 수 있지. 이런 모습이 안 나오고, 만약에 이제 중간에서 부러지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그러한 상태가 나타나게 되면 시장은 약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무너지면. 그래서 그거는 미리 기억을 좀 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엔화가 이제 약세로, 지금 엔화 약세 부분, 강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엔화가 지금 약세로 가도 문제고 강세로 가도 문제인데, 약세로 가면 우리나라 통화도 같이 약세로 가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강세로 가면 강세로 가는 나름대로 엔캐리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담이 된다 이렇게 봐줄 수는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움직임 없습니다. 그렇죠? 강세 그 부분에 움직임은 없고요. 차라리 우리는 지금 강세로 지금 움직임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렇게 이제 봅시다.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여기서 이걸 돌파해서 올라가는 걸 우리가 지금 되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던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고점 좀 낮추려는 노력 자체를 보이고 있고, 이번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아래쪽으로는 1462원 정도를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462원이 깨지면 일단은 외국인들이 꾸준히 우리 시장에 매수할 수 있는 원화가 좀 강세로 가는 그러한 시장이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생각이 드니까 조금 어렵긴 한데,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도 조금 다르게 보고요. 일본 시장하고 우리 시장도 좀 다르게, 원래는 같이 가는 건데 그렇죠? 좀 다르게 이렇게 좀 나누어서 보는 그런 부분이 지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환율이 예상외로 좀 강세 움직임으로 보여주면서, 오늘은 당장 외국인들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한 880억 정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도 일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 라고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은 강하게 붙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항상 근데 이제 양봉이 뜨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양봉이 떠서 여기 이전에 이제 형성되고 있는 고점을 언제 넘느냐가 중요한 거니 참고하시고, 그냥 빨리 5천 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5천을 한번 찍어서 기분이라도 좀 좋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일단 듭니다. 두 번째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아까 장중에 좀 많이 흔들려서 좀 힘들어지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 이렇게 따라가야 여러분들 편하지. 자 이렇게 오르고 여기서 멈췄다. 그렇죠? 멈추고 난 다음에 뭐 했냐 하면은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면 멈추고 돌파했는 것 사이에 가장 낮은 부분이 저점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흔들린다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반등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그 근처에서 조금 틀리긴 했어요. 그렇죠? 반등 포인트는
935.54인데 이건 933까지 빠졌으니까 935인데 930 한 1점 몇 포인트 정도, 1.2포인트 정도 틀리긴 했습니다만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자, 이제 반등을 했으니까 빨리 이제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해내는 모습이 내일부터 조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이고, 오후 들어서 일단 조금 더 빠르게 반전을 코스닥이 하고 있어서 그 관련된 종목군들 한 번씩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총 상위 삼성전자부터 몇 개만 볼까요? 원래는 종목 공략할 걸 이제 보통 체크를 하는데, 자, 삼성전자는 현재 저점 수준이 여기에 지금 와 있습니다. 저점이 여기에 지금 와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 움직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글로벌 파운드리를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 TSMC를 제외하고 본다면 삼성전자하고 인텔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삼성전자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룸 자체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최근에 D램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급하게 팔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점은 15,200원이니까 135,200원 기준으로 잡아놓으시고 깨지기 전까지는 그냥 홀딩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움직임 조금 달라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패턴선이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요게 만약에 이탈되면 한번 흔들렸다 갈 수도 있습니다. 흔들렸다 갈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부분의 가격 포인트는 724,000 정도 됩니다. 724,000원이 깨지면 한번 흔들렸다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기 바래요. 아까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 그리고 한국 시장과 일본 시장이 다 다르게 막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도 지금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장도 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참고 일단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현대차 오늘 강세 움직임, 현대차는 계속 홀딩하고 갑니다. 현대차는 지금 저점은 46만 500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46% 수익 중인데 계속 끌고 가세요. 겁먹지 마시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안 합니다. 안 할 생각이고요. 아직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여기 안에서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죠. 이거 빨리 돌파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줘야 될 것 같긴 합니다. SK스퀘어 오늘 반도체 중에서 일부 움직이고 있고, 자동차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현대모비스가 오늘 저점을 높이는 날이에요. 이게 이제 이미 많이 올라가지고 무섭긴 한데요. 한번 뭐 가늠은 한번 잡아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42만 8,500원 정도가 저점인데, 42만 8,500원을 잡고 500원을 잡고 공략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오늘 모양만으로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 걱정을 하는 게, 뭘 걱정을 하냐면, 대표님 이 종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신고가인데 공략을 해도 될까요? 너무 많이 올라서 무서운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트레이딩을 할 때는 항상 한 종목이 한 게임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를 생각을 해서, 만약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30만 원이다. 그쵸? 3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이 48만 2천 원이고요. 48,500원, 42만 8,500원이 이탈가다. 500원이 이탈가다. 라고 하면, 얼마치 매수할 수 있는지가 여기 나오죠. 270만 원치 매수를 하면, 만약에 얘가, 손절을 하게 되는 경우에 30만 원을 꼭 게임 끝나는 겁니다. 대표님, 저는 한 100만 원까지도, 저는 90만 원 정도 잡고 싶은데요. 100만 원이라고 할까요? 저는 100만 원까지도 가능한데요. 라고 하면, 900만 원까지 매수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종목이 실패했는 경우 100만 원을 잃고 게임 끝나는 거죠. 대표님, 저는 5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얼마? 450만 원까지 매수하면 이 종목 실패했을 때 50만 원을 잃고 게임 끝내죠. 저번에 이제 우리 교육 받을 때 한 종목이 한 게임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부분은 요거에 기초하는 겁니다. 나의 게임은 얼마짜리인가? 얼마짜리 정도까지 난 게임을 할 수 있는가? 미리 선정을 하셔서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에는 좀 작게 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처음에 작게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처음에 몸에 익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쵸? 10만원짜리 게임을 해도 되고, 10만원짜리 게임을 해도 되고, 심지어는 그냥 만원짜리 해도 돼요. 만원짜리 하면 못 사지만, 그쵸?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게 숙달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숙달하면 그때부터 수익 나기가 쉬워지니까, 처음부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렇게 한번 따라 붙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알테오젠이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22%까지 빠지는데, 알테오젠은 우리가 예전에 요거 빠질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하방입니다, 알테오젠 하방입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 좀 해드렸다, 그쵸? 하방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한 번씩 추세선 한번 잘못 끄면은 천만 날아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 지금 하방일 때는 여기 지금 내려가는 선이 두 개가 있잖아요. 추세는 항상 따라서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주린이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 오신 분들 보면서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처음 이게 되는 부분은 여기 따라가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렇게 따라가는 부분입니다. 따라가는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추세선 한번 잘못 끄면 난리가 난다는 이유가 그거죠. 여기는 돌파는 했는데 바로 위에 뭐 있나요? 저항선이 바로 위에 있죠. 긴장이죠. 이걸 돌파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다시 한번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추세선에 부딪혔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식화를 하면 조금 쉬울 수도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반등을 해서 이렇게 깨지고 반등을 해서 이렇게 깨진다면, 여기 부딪혔다 깨지면 뭐 해야 되나요? 이건 누가 봐도 매도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추세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 중에 여기 지금 부딪혀 있으면 당연히 여기서 부딪혔다 깨지면 매도를 하는 게 맞겠죠. 이 흐름 자체가 먼저 나온다고. 여기 지금 이렇게 되면서 부러졌죠, 그쵸? 부러지고 오늘도 난리가 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항에 부딪혔다 깨지면은 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까 이제 어떤 분들 보면은 타이밍을 놓쳐서 그냥 들고 있습니다. 그냥 들고 있어도 될 문제는 아니고, 그냥 밀릴 때 판다, 이것도 좋은데 반등하면은 판다. 반등하면 판다가 어려운 가장 주된 이유는, 반등하면 이제는 가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시장 대응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알테오젠 화이팅 하시고, 에코프로비엠은 아직도 그 자리입니다. 이거는 돌파를 한 걸로도 볼 수는 있긴 한데요, 사실은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이 추세가 지금 이러고 있죠. 이러고 있고, 이전에 이거 돌파를 했고 밀려서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은 에코프로비엠의 이탈가는 13,800원입니다. 1,800원이 지금 모양이 나오긴 했습니다. 모양이 나왔는데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 박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박스 정도로 보고 있는 중이니까 이번에 올라가면 18만원까지만 한번 노려보는, 18만원 부재다 깨지면 좀 빼야 되죠, 그렇죠? 복잡. 어쨌든 간에 그런 흐름 보이고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부분 참고 일단은 해두시면 될 것 같네요. 그 외에는 뭐 오늘 ABL 바이오부터 시작을, ABL 바이오도 깨졌습니다. 하방으로 바뀌었네요. 하락으로 추세 전환됐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종목이 이제 하락을 하는 게 이제 흐름이 바뀌면 하나요? 우리가 지금 1월달, 2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대부분은 연초가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은 수급이 그려는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로봇이라든지 그쪽으로 지금 수급이 완전히 몰려가고 있죠. 후이림 로봇이라든지 뉴로메카, 현대무벡스, 하이젠, RNM, 그리고 유진로봇, 서울브레인까지도 이쪽으로 계속 수급이 몰리고 있다 보니까 저쪽으로 지금 수급이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급이 지금 못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이 몰리는 쪽으로 계속 일단은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파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이 지금 시장이 5,000포인트를 가더라도 외로워질 수 있어. 종목이 5,000포인트를 가더라도 외로워질 수 있거든요. 외로워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월요일날 우리 교육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이용하셔가지고 시장의 기초를 계속 쌓아가시고, 그러면서 실력을, 투자력을, 트레이딩력 자체를 만렙까지 한번 끌어올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